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외부성과 관련한 해결책을 보는데요. 4절 한번 볼게요. 4절은 외부성을 해결하는데요. 소유권 확립을 통한 해결 이렇게 있어요. 소유권의 확립을 통한 해결. 자, 첫 번째 줄 보시면은요. 외부성이라는 게 자원배분상의 문제를 일으키긴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환경오염 생산 과정에서 해로운 외부성을 야기하는 환경 관련한 오염 이런 것들은요 왜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아니 소유권이 모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소유권이 애매해요. 아니 우리 지구의 환경은 누가 주인입니까? 인류가 주인이다. 인간이 주인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귀속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러므로 이 아이디어는 소유권을 명백하게 정의해 주거나 재분배하는 것을 통해서 해결하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거하는 거죠. 소유권의 모호성을 제거해서 이렇게 확립해 주면 주인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해결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선 첫 번째 공유지의 비극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유 자원이라고도 번역을 하죠. 요거는요. 거기 보시면 한때 풍족한 어적 자원으로 이름을 날리던 우리 서해 바다였지만 남해구로 인해 가지고 거의 죽은 바다가 되어버린 곳이 꽤 많대요. 그러니까 바닷속에 물고기에 이름이 써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영역을 가끔 뭐 중국 배가 넘어와서 막 이렇게 남획하는 경우도 뭐 보인다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어민들도 그물을 촘촘하게 하지 않아서 새끼 물고기는 좀 이렇게 빠져나가게 해야 되는데 내가 안 잡으면 주인이 없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잡아갈 것 같으니까 그물을 촘촘히 해가지고 새끼까지 다 잡아먹는 거야. 그리고 북아프리카 유목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척박한 땅에 너무 많은 가축을 풀어놔가지고요. 그 땅이 사막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고요. 바다나 들판, 공동 재산입니다. 그게 공유지죠.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바다, 들판 이런 거요. 들판의 어떤 초원의 풀 이런 게 거기에 해당합니다. 자,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비극적인 상황이 된다라는 얘기는 아끼지 않아요. 아껴 쓰지 않기 때문에 않아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된다? 비극적이라는 것은 낭비가 발생하게 되고요. 고갈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각주에도 나와 있듯이 1968년인가요? 하딩이라는 교수가 사이언스지에다가 기고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건 누구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낭비가 발생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 간단한 예를 통해서 거기 그림이 나와 있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자, 그림 가볍게 볼게요. 수평축은 송아지의 수야 N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여기는 뭐 한개 생산, 평균 생산, 한개 비용 다양한 거를 놓도록 할게요. B라고 할까요? 자, 거기 보시면은요. 이 마을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소를 방목해서 목초지를 공동으로 구입한 거야. 공동으로 구입해서 목초지 이렇게 여기에 소를 방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풀초원입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1년 동안 송아지 한 마리를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알파1이라 하고요. 그게 MC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MC 요게 이제 송아지 한 마리 방목하는데 한 마리 구입하는 비용이고요. 자, 근데 이 평균 생산이 어떻게 되냐면 송아지 수가 점점점 많아지게 되면 땅이 한정돼 있잖아. 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들판의 목초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수의 송아지가 방목하게 되면 서로 성장이 느려집니다. 1년 후에 받을 수 있는 가격이 평균적으로 떨어져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평균 생산이 떨어진다. 색깔 맞춰서 그려봅시다.
이렇게 에버리지 프로덕트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계 생산은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 생각하시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MC를 파랑으로 했으니까 이거 맞춰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한계 생산은 평균이 떨어지니까 한계는 바로 그 밑에 이렇게 있게 돼요.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평균과 한계를 고려했을 때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마을 전체 입장에서 볼게요. 마을 전체 입장에서 보면 자, 그러면 세 번째 줄 볼까요? 총생산에서 총비용을 뺀 게 잉여. 그냥 이윤이라고 쓸게요. 잉여는 총생산, 총수입에서 총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선 총생산이니까 토탈 프로덕트에서 TC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만 요거 원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극대화한다라는 것은 우리 알다시피 MR 이꼴 MC, MP 이꼴 MC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MP야 MP. 이거 TP라고 쓸게요. 그러면 TC 이렇게요. 마을 전체 입장에서는 MC와 여기 나와 있는 MP가 같아질 때가 최적 이렇게 됩니다. 한계 생산과 거기 나와 있는 한계 비용이 같을 때야. 이게 N스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민 각자 개인 입장에서 볼게요. 주민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땐 아니 야 생선을 여기까지 해버리게 되면 개인적으로 봤을 땐 송아지 한 마리 사는데 요게 MC이긴 한데 이 MC가 바로 또 뭐야? AC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이윤을 극대화할 필요가 없어. 개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윤이 제로가 되는 데까지 생산합니다.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는? 그치. 여기 송아지 수를 N이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AP 빼기 AC 여기다가 송아지 수 이 Q죠 Q 이렇게 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최적 수준이 거기 여기는 N0 이렇게 표현해 놨네요. N0. 그러니까 마을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N스타가 최적인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굳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을 전체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보다 그냥 이윤이 제로가 될 때까지 다 소진해서 없어지는 거야. 물고기 어차피 내가 안 잡으면 제가 잡을 거니까 다 잡아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람직한 수준보다 어떻게 됩니까? 과잉 남획이 일어나 가지고요. 이렇게 낭비가 일어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얘기가 두 번째 단락까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개인 측면에서 봤을 땐 내가 물고기를 잡다 보니까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것은 해로운 외부성이 어떻게 보면은 야기된 거 알 수가 있겠죠. 해로운 외부 효과가 이렇게 유발돼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것인데 이런 행동을 가만히 보면 소유권이 모호해서 발생했다니까요. 그래서 아프리카 케냐 같은 데도 앞에서 얘기했던 코끼리, 코뿔소, 들소 이런 경우에 봤을 때는요. 이 주인이 없다 보니까 그냥 막 사냥꾼들이 밀렵꾼들이 막 다 잡아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야 여기 나와 있는 코끼리, 코뿔소, 들소는 니네 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부족 사람들이 그 관광 와서 돈을 버는 게 자기네들이 그 척박한 땅에서 농사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이 나니까 코끼리를 잘 보호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훨씬 더 코끼리가 멸종되지 않은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코끼리 고기 드셔보셨어요? 아니 우리 코끼리 고기 먹지도 않는데 코끼리는 멸종 위기에 있어서 어려움에 처해 있고요. 치킨, 닭은 좋아하잖아. 근데 치킨은 왜 멸종이 안 됩니까? 그건 주인이 있잖아.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라고 하면요.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맨 마지막 줄 볼까요? 만약에 목초지에 주인이 있어가지고 일정한 요금을 내야지 송아지를 놓아서 먹일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요거죠. 여기다가 이만큼 텍스를 부과하는 거야. 그럼 얘가 올라가겠죠. 요걸 이제 베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요게 알파고 알파에다 베타만큼의 요금을 조세를 부과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렇게 부과하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적 수준으로 이렇게 오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고요. 이건 심플한 아이디어를 얘기했기 때문에 각주 26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송아지를 1년 동안 놓아서 먹이는데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을 뿐더러 이자율도 제로라는 등등등 가정들이 거기 깔려 있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공유제 비극이고,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주인이 없어서 발생하게 되는 거니까 소유권을 확립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에서 환경이라는 자원은 이게 계속 얘기하지만 주인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유권이 모호해서 발생한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유권 확립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단락 볼까요? 강이 이렇게 있는데 강 상류에 거기 보니까 화공약품 공장이 있어요. 그리고 요 하류에 거기 보니까 음식점이 있습니다. 양식업을 통한 음식점이 있어요. 근데 뭔가 물증은 없어. 근데 여기 뭔가 이상한 폐수가 이렇게 자꾸 흘러내리는지 영향을 믿는지 아니면 토양 밑으로 그런 오염물질이 스며들어서 그런지 물고기들이 이게 생각보다 자꾸 크지 않고 자꾸 쪼그라들고 막 작아지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물고기들이 양이 줄어들어서 음식점 영업에 지장을 줘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다. 모르고 그리는 거야. 자, 폐수를 방류해서 물고기가 줄어들게 되면 음식점에서 나오는 이윤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냥 아예 이거를 아예 합쳐서 합병을 시키는 거야. 자, 공장이 음식점을 인수하던 음식점이 공장을 인수하던 합병을 통해서 소유권을 확립하게 되면은 그럼 이거 재무 상태나 어떤 매출액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공장에서 야, 오염물질 폐수를 뭔가 방류했더니 음식점의 매출과 이윤이 줄어드네. 야, 이거 그러면 내가 나한테 피해를 주는 거니까 야, 적절하게 조정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단락 볼까요? 자, 이렇게 소유권이 한 사람에게 통합되는 거, 이 통합이 합병 아니겠습니까? 통합이 되게 됨으로써 외부성을 내부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통합된 상태에서는요, 오염물질 배출이 자기 자신에게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억제하고 이 소유권의 재배분이죠. 이렇게 재배분을 통해서 외부성을 내부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자, 물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소유권 확립과 관련한 합병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는 해결하기가 적용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화공약품 공장의 폐수 방류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게 이 음식점 하나면 괜찮아요. 근데 이해 당사자인 피해자가 많아요. 환경오염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피해자가 다수 있고요. 우리도 옛날에 어떤 유조선이 서해안에 침몰이 되면서 거기 막 석유 기름때가 막 그냥 서해안의 갯벌에 막 이렇게 영향 미쳐서 국민들이 가서 닦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요. 거기 보시면 그렇게 오염물질이 기름이 유출돼 가지고 발생하는 피해, 어디까지가 피해자로 해야 돼? 서해안에 있는 그 양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는 어민들이 피해자라 할지, 갯벌을 구경하는 우리나라 온 국민이 피해자라 할지, 왜 아름다운 서해안에 그 갯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온 지구가 피해자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서해안에 UFO 자꾸 나타나는데 화성인들도 피해자라 그럴 수 있겠지. 야, 이게 뭐야? 내가 지나가면서 힐링하는 서해안의 아름다운 이게 갯벌이 다 망가졌네. 나도 피해자야. 이럴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디까지가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가? 그 소유권 확립을 명확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랑 관련해서 비슷하게 적용되는 게 코즈 정리예요. 로널드 코즈 띠오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비슷하게 합병하고 비슷하긴 한데 좀 달라요. 계약을 통해서 첫 번째 줄 강물의 소유권이 분명하게 정의가 되면 당사자들의 소유권이 정의가 되면 확립이 되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협상에 의해서
여기 나와 있는 외부성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한층 더 일반적인 상황에서 소유권이 분명하다면 외부성의 문제가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협상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게 바로 코즈 정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 보니까 로널드 코즈는 외부성의 본질적 성격이 외부성은 어느 한 당사자만 관련된 게 아니라 상호성이라는 말, 그런 말이 있네요. 서로 상호성. 요걸 이제 기반을 두고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게만 책임을 지게 만드는 방식으로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할 수 없고요. 우선 첫 번째, 정부 개입은 하지 말고, 코즈가 이제 시카고 대학이니까 약간 정부 개입을 반대하는 작은 정부, 요런 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 개입은 우선 하지 마시고 반대. 물론 소유권을 명확하게 규정해주는 거기까지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직접 개입을 삼가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행정적 뒷받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도 당사자들이 이렇게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매력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계속 얘기하지만 이론상 봤을 때는 뭐 그럴듯하게 되긴 한데 현실에 적용하려고 하면 쉽지는 않죠. 언제나 그래서 이제 이론상, 현실상 이렇게 나눠서 보시긴 해야 됩니다. 자, 우선 현실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보면 앞에서 본 것처럼 이해 당사자가 어디까지인가 이해 당사자를 결정해야 되는데 누구인가 판별하는 문제가 있어요. 판별하는 게 어려워. 곤란하다. 이렇게 다 피해자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산성비에 따른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피해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문제를 만들어 누가 문제를 야기했는가? 그것도 좀 그래. 가해자가 명확하게 있는 것도 그렇고요. 산업화 때 공장 이렇게 하기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자발적 협상이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협상 과정에서 또 거래 비용이 작아야 돼요. 코즈 정리는 바로 그거죠. 소유권이 정리가 돼 있고 거래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야 돼요. 매우 무시할 정도로 작을 때. 근데 현실에서는 거래하고 발생하는 협상 비용, 뭐 협상과 관련한 제 비용이 다 거래 비용 아니겠습니까? 거래와 관련한 모든 제 비용이 이게 커요. 현실에서 커. 그럴 수가 있죠. 그럼 제대로 당사자들의 자발적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과연 이게 공정한가? 이런 문제도 있어요. 공정한가? 아니, 자발적 협상을 통해 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여기 보시면 피해자들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라 볼 수 있는데 가해자는 뭐 조직력과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대기업이라고 할게요. 가해자는 만약에 힘이 세고 피해자는 약자야. 피해자는 힘없는 약자다 라고 하면 다수의 약자면 이게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서 해결한다라는 말이 어불성설일 수 있겠죠. 예, 그 얘기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줄 볼게요. 여기 상호성이라는 문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코즈가 말한 상호성이라는 개념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상호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오염물질의 배출자와 이에 따른 피해자가 똑같은 권리, 아니요. 지금 가해자랑 가해자가 뭘 잘했다고 당당하게 테이블에 앉습니까? 그래서 요거 애매하다는 거지. 뭘 잘했다고? 야, 네가 잘못했는데? 그런 문제가 따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깨끗한 강물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게 되면
그렇게 되면 오염물질 막 마음대로 버려야 된다? 버려도 될 수 있다? 그건까지는 아니죠. 그래서 미션의 쾌적권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일반 대중이 깨끗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라는 걸 주장해서 좀 더 코지의 상호성을, 그래서 요거 대안으로 제기되는 게 미션의 쾌적권, 이렇게. 그러니까 애시당초 중심축이 어디에 있다? 상호 누구에게 있던 상관없이가 아니라 애시당초 디폴트로 되는 게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가야 하는 게 기본값으로 정리해 줘서 생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염되지 않은 공기와 물, 잘 보존된 생태계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 재산이 되고요. 이걸 파괴하려는 사람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기본 입장이 확립되어야 환경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호성이라는 이 개념이 애매하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챕터 6장의 외부성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뒤에 연습 문제 많지만 작아 보이기도 하고요. 한 13문제 정도 있는데 그거 좀 잘 정리해서 문제 풀어보시게 되면 요 앞에서 봤었던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챕터 7장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